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생명보험 상품 21번부터 제3보험 4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보기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기 내용이 뭡니까?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생명보험 상품을 땡땡 땡땡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품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거죠. 얘는 뭐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계약과 연금보험 계약화를 열고 퇴직연금 포함 이렇게 되어 있었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을 찾는 거네요. 1번,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맞죠? 그래서 계약 체결에 따른 효과를 바로 느끼기 어렵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당장 뭐 공상품처럼 사자마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보험금을 받을 때 그때 효과를 느끼게 되는 거죠. 2번, 보험회사는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가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언제 안내를 해야 되느냐? 가입 후가 아니라 가입 전에 안내를 해야 가입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겠죠. 3번,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 뭐 다른 요건이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은 일단 3번이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번, 계약 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불효식 낙성 계약이다. 불효식 낙성 계약인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전 별도의 프로세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프로세스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불효식 낙성 계약 분명히 맞지만 뭐 역선택을 방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뭐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판매를 위해서 뭐 고지 의무 뭐 이런 것들 뭐 건강 진단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요식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명보험 상품은 가, 나 등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재에는 대수의 법칙, 추지상등의 원칙, 생명표 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수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주계약의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분류된 상품이다. 주계약의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는 생존이냐 사망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보장성 보험은 보장 목적이냐 아니면 저축 목적이냐 가입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상품의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생사혼합보험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것이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생사혼합보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정기보험의 만기 환급형 상품 판매하지 않는다. 꼭 정기보험뿐만 아니라 재산보험에서도요. 우리나라는 보장성이지만 만기 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죠? 4번, 모든 사망보험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 가능하다. 모든 사망보험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종신보험. 그 다음에 정기보험이 있었죠. 그죠? 종신이야 뭐 종신까지 가능하지만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을 정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종신까지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얘가 종신보험이죠.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을 하더라도. 그죠? 2번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 보장성 보험이죠. 그죠? 당연히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정기보험도 있다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6번 문제 보죠.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죠. 이 투자 실적에 따라 매일 평가를 합니다. 그죠? 매일 시가평가하죠. 그래서 변동되는 적립금을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한다. 얘는 뭐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그 다음에 특약 요 두 가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도록 변경이 되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계약이다. 얘도 맞는 거죠. 얘가 변액보험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정답은 일단 4번일 것 같은데요. 뭐가 틀렸나 한번 보죠. 투자 운용에 따른 위험은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은 당연히 계약자가 부담을 한다. 투자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일맥상통한 얘기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맞죠? 3번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했을 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야 맞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꼬아서 낼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 그 처벌 기준은 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틀린 내용은 일단 3번이고요. 4번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 위원회 이런 데 다 아닙니다. 생명보험협회.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28번 문제 보죠.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계약자는 연간 얼마? 한도 얼마입니까? 연간 1,800만 원이죠. 연간 1,800만 원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세제 적격 요건. 얘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다 외우셔야 돼요.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은 5년이죠. 5년. 그죠? 납입 가입 나이 제한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3번 위험보장 기간의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돼.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봤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투자 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특성 때문에 맞죠? 계약자 자산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투자 손익을 배분하기 위해 다른 보험계약과 분리하여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위에는 맞는 내용이죠. 2번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죠. 수익성을 더 중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채권 같은 투자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 지문도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증 없습니다. 최저 보증은 사망보험금, 최저임금 적립금이 두 가지 해약 환급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의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에 이미 나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보험을 모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보죠. 일단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보험. 보장성 보험도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앞서서 봤잖아요. 그죠? 보장성 보험도 만기에 환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저축성 보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네요. 이 지문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2번 사망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분류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3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사망보험 중 보험기간 종료까지 생존할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상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만기 환급형 있죠. 4번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생존보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약을 통해서 사망 보장까지 얹어서 파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번 지문도 잘 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공부하시면서 1번, 4번 지문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상품 문제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1, 2, 3, 4편 중에요. 3편이 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문제당 4점인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상품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상품에 대해서 다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변액이 특히 이제 2문제 내지는 3문제까지도 나오고요. 장애인 전용 연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이번 시험에는 이번 출제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빠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도 되게 언급이 좀 많았죠.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재산보험 31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 간병보험. 처음에 재산보험 할 때 재산보험의 상품의 종류 나왔죠. 그죠? 상해, 질병, 간병. 그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어떤 게 간병보험입니까? 치매나 일상생활 장애 등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로 한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얘가 간병보험이죠. 그래서 정의 쪽에 나오는 문제는 다 좀 쉬워요. 그죠? 예,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치료비용은 상해보험이겠죠. 3번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입원 수술 통원 얘는 질병보험이고 그죠? 사망 시 유가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는 얘는 사망보험. 주로 종신과 같은 사망 보장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 설계 기준 박스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문제 푸시면서 교재 내용을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이런 거 있었죠? 예, 1번.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은 그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회사 간에 교환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사고 시 비례보상한다. 왜? 재산보험은 정액보상도 되고 실손보상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상급부가 있는 재산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미리 중복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간에 교환해서 미리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중복가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2번 재산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맞죠? 그죠?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상 방식은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하다. 정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3번 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고가 완만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2번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이 된다.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사고로 인정이 되겠네요. 3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의 3가지 요건, 우연, 외래, 급격이죠.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보험사고 될 수가 없죠. 3가지를 동시에 다
갖춰야 됩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장 대상이 안 되죠. 우연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보장 대상에 해당이 된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상해사고에 보험사고 나오네요.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면 이게 사고죠. 술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 얘도 사고로 보는 거죠. 요거 박스에 딱 교재에 사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해. 자해는 뭐 자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자해 뭐는 자살 뭐 이런 거 다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쳤다. 얘도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자해, 얘가 해당되지 않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제 의무. 요거 상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틀린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직업별 위험 등급 5등급 위험률 3단계 맞는 내용이고요.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는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 지급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 등으로 변경사항을 통지해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얘도 한 번씩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 1, 2, 3번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의 정답은 위험성이 낮은 직업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는 낮아지죠.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낮아진 경우에는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상품은 모두 몇 개인가? 재해보험은 얘는 상해보험이고요. 교통재해보험 얘도 상해보험이고요. 암보험 얘가 질병보험이네요. 치아보험 얘도 질병보험이고요. 건강보험 얘도 질병보험이고요. 간병보험 얘는 그냥 간병보험이고요. 실손의료보험 얘가 질병보험이네요. 그러면 암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4개네요. 그죠? 4개. 정답은 3번 4개가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대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실무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구분한 기준이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같이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위험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게 질병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보험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 이상. 얘는 뭐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가입 조건이죠.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면책 기간,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험이 최근에 조금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 못합니다. 무조건 못해요. 사망은 못해요.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계약자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얘는 아니죠. 3번 어린이 보험 보장기간은 최근 100세까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일단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처럼 태아기에. 그래서 보통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태아 보장까지도 같이 가입을 특약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땡땡이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 얘는 교재 제일 마지막 부분 간병보험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위험률 변동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는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 제도죠. 마지막 문제 제3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
면책 기간을 정할 수가 있죠. 간병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면책 기간 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보험의 질병사망보장은 항상 특약으로만 판매가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에 포함된다. 틀린 내용이죠. 그죠? 3번.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죠. 무조건 단독형으로 단독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번. 상해보험은 순수보장성 외에 환급형으로도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보험까지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7월 실전 문제 풀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이 많이 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한 방에 다 합격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